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벤스클리닉 대표원장 장지현입니다. 요즘 지방흡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지방흡입의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건가요? 지방흡입의 가장 좋은 대상자는 자기가 운동을 하거나 어떤 노력을 해도 잘 빠지지 않는 부위를 지방흡입을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을 해도 하체는 안 빠지고 상체만 빠진다. 나머지는 다 날씬한데 복부만 비만이어서 잘 안 빠진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고 살 빠지면 얼굴이 쏙 들어가면은 얼굴이 더 늙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지되면서 원치 않은 부위에 지방이 느는 거를 정리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고요. 또 체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게 지방흡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방흡입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많이 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흡입은 피하에 있는 지방을 없애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있을수록 지방흡입 효과는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근육형인 사람이 지방흡입을 한다 그러면 효과가 별로 없겠죠. 지방흡입을 했을 때 효과가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상담하고 수술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무조건 수술한다고 효과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의 각기 다른 체형 전후 사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이분은 비만 체형은 아니죠. 건강한 체형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좀 더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정상인 체형보다는 지방이 있는 체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부도 좀 살이 쪘고 팔도 좀 지방이 있는 체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다이어트를 통해서 운동을 해도 원하는 목적의 몸매를 갖기가 좀 어려워서 지방 흡입을 통해서 원하는 몸매를 얻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한 이런 체형 유형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세 번째 체형인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고도 비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몸매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 흡입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 수술을 시도했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마지막 분이 살집도 있으시고 하니까 가장 뭔가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했을 때 피부가 좀 늘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이제 지방 흡입을 통해서 부피가 많이 줄기 때문에 체형의 변화를 느낄 수는 있겠죠. 제가 이제 수술을 많이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체중을 감량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수술한 후에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수술 후에 체중 감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체중이 나간 상태에서 2, 3kg를 줄였을 때 몸매의 변화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는 피하 지방에 있는 것들을 먼저 쓰기 때문에 몸매의 변화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지방 흡입을 예를 들어서 2, 3리터를 없애버린 다음에 체중 감량을 하면 엄청난 몸매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피하에 있는 지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육이나 내장에서 지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매의 변화는 더 많이 일어나죠. 근데 거꾸로 지방 흡입한 다음에 체중이 더 늘면 오히려 내장 지방이나 이런 데가 더 늘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겠죠. 그러면은 지방흡입 후 사진을 한번 공개해 한번 주세요.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본인이 원했던 복부하고 옆구리 살이 많이 빠져서 굉장히 좀 날씬해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자기 관리도 잘 하고 수술 후에 유지도 잘 하고 좋죠. 두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수술을 전신을 다 한 거죠. 복부도 하고 팔도 하고 허벅지도 수술했던 분이신데 만족도도 높고 굉장히 열심히 또 운동도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분은 이제 수술 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수술한 부위가 조금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처진 부위는 이제 잘라내거나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후에 본인이 열심히 운동해서 10kg 이상을 감량을 했어요. 되게 이제 수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하고 식이업도 잘하고 다음에 운동도 잘해요. 수술하는 사람들은 맨날 물어봐요. 수술 후에 언제부터 운동 가능해요? 맨날 물어봐요. 그만큼 이제 수술 후에 나는 운동을 해서 예뻐지고 날씬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제일 마지막 분이 드라마틱하고 이쁘게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술의 만족도는 세 번째 분이 제일 만족은 하세요. 왜냐하면 몸매가 자기 인생의 모든 건 아니지만 너무 살이 찌고 그러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괴감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나라 사회에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노력을 많이 했죠, 이분도. 왜 안 했겠어요? 수술을 통해서 체중이 변화가 오고 몸매가 날씬해지니까 나도 성공할 수 있어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 동기부여가 된 거죠. 자기가 삶에 대한 목표를 가지게 된 사람은 세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저에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혹시 자가로 테스트를 해보는 비법이 있을까요? 대개는 우리가 지방흡입을 할 때 핀치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 피하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잡아볼 때 이렇게 두껍게 만져지거나 이러면 이게 지방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할 수 있는데, 피부에 가죽만 만져진다 이거는 효과가 없죠. 원래는 지방흡입은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흡입을 통해서 비만을 치료하는 수술은 아니다. 체형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지 건강적으로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은 아니다. 다만 체형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 동기부여가 돼서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될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게 청취자들한테 많은 청취자가 구독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